주간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는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신장비 업종 베스트 애널로 선정되신 하이투자증권 고의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수상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리포트 잘 보고 주셔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스마트폰 네. 중심으로 리포트 많이 내시더라고요. 네, 스마트폰 업황 쪽 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거기에 예. 이제 관련된 부품주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시장 전망과 함께 탑픽까지 좀 알아볼 텐데 먼저 지금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코로나19의 타격을 크게 받았던 섹터가 이 스마트폰 부품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좀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일단은 업황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바닥은 다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4월 기준으로 보면은 코로나19가 좀 가장 빠르게 개선된 게 이제 중국이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가 4월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일단 20% 정도 출하가 성장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은 5월에 인도나 베트남 같은 이제 주요 생산지에서 락다운이 이제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5월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출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3분기까지는 이런 이제 반등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스마트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장사를 다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출하 전략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마케팅을 굉장히 세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분기의 타격 그리고 3분기의 회복 이렇게 보셨습니다. 근데 이 회복세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V자 회복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코로나 재확산 얘기가 좀 돌고 있어서요. 일단 뭐 재확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뭐 저희도 알 수는 없는데 예. 일단 3분기까지는 확실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출하는 굉장히 세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분기 이후에는 결국 소비자들이 이거를 구매를 하냐, 이제 세트 업체들이 출하를 밀어낸 거를 구매를 하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분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많이 낮아졌고 그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도 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3분기까지는 V자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4분기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짝 회복에 그칠 것인지 완연한 회복으로 돌아가는 것인지는 계속 봐야겠네요. 출하량 기준으로 보면요. 화웨이가 지난 4월에 이어서 5월에도 지금 세계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중국의 이런 공격적인 행보를 위협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가장 빠르게 잡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4월, 5월에 화웨이의 출하량이 좀 공격적일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중국에서의 화웨이 점유율은 40% 정도 됩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제 화웨이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물론 이제 화웨이도 좀 위협적이긴 하지만 같은 이제 중국 업체인 샤오미나 오포 같은 업체들이 조금 더 위협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화웨이가 구글의 모바일 서비스를 탑재를 못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확실히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화웨이 영향력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유럽 시장에서 그동안 화웨이가 잘해왔었는데 유럽에서의 점유율이 최근에 한 4%포인트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화웨이 점유율 빠지는 거를 삼성전자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이제 중국 업체인 샤오미나 오포 같은 업체들이 가지고 가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일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유통망의 차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나 뭐 북미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캐리어 마켓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의 이제 마켓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뭐 핸드폰 살 때 보통 이제 이동통신사 통해서 사잖아요. 마케팅의 주체가 통신사라는 의미인데 유럽이나 인도나 여타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런 마케팅의 주체가 통신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리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신사 차원에서 중국 스마트폰을 들여놓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신흥국이나 뭐 일부 유럽 같은 경우는
통신사들이 전혀 필터링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굉장히 저가 스마트폰들이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오더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좀 중저가 쪽 위주의 스마트폰 출하가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되는 상황들 때문인지 원래 고가 전략만을 구사하던 애플이 이번에 또 중저가 폰을 선보이겠다 이런 전략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보면 폴더블 폰 내에서도 중저가 폰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일단 뭐 첫 번째로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소비에 대한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가 스마트폰들보다는 중저가 위주로 소비가 발생을 할 거다라고 지금 뭐 삼성전자나 여타 스마트폰 업체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이슈죠. 아이폰 SE도 굉장히 좀 싸게 나왔고 예.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아이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애플이 가격을 조금 낮추는 이유는 앞서 이제 뭐 삼성이나 화웨이 같은 안드로이드 업체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로는 올해 이 5G 스마트폰 출하를 저희는 2억 대 정도 보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대략 이제 이 중에 1억 대, 절반 정도 차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서유럽이나 북미 같은 애플의 기존 텃밭 대비해가지고 중국은 소비자들의 이제 소비 여력 자체가 조금 낮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도 중국의 5G 시장을 좀 먹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의 가격 정책을 좀 낮추는 그런 액션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애플은 주로 이제 아이폰을 많이 팔아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성장의 동력을 서비스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앱스토어나 애플 뮤직이라든지 뭐 애플 TV 플러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399불의 아이폰 SE를 샀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하드웨어를 산 다음에 애플 뮤직 같은 서비스를 구독할 수도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애플 TV 플러스 같은 걸로 구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애플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수익 이외에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서비스 매출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하드웨어 매출보다 수익성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하드웨어의 가격을 좀 낮추고 대신 이제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넓혀가지고 서비스 쪽 매출을 넓히는 게 좀 옳은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스마트폰들의 가격대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도 폰 하나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그 구조보다는 이걸 많이 팔아서 서비스로 창출되는 수익을 얻는 그런 전략을 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이 경쟁 구도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부품사 쪽으로 당연히 이제 눈길이 가게 마련인데요. 이쪽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삼성이랑 애플 쪽으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에 뭐 장사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 특히 이제 3분기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스마트폰을 출하할 거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저가 위주의 그 스마트폰 출하 전략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수혜를 3분기에는 좀 단기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뭐 아이폰이 뭐 중저가 아이폰 SE가 출시되긴 했지만 메인 플래그십 모델은 하반기에 출시가 되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제 잘 버텼고 이제 10월에 저희는 아이폰 신규 플래그십 모델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규 플래그십 모델도 가격이 한 차례 작년보다 조금 낮은 프라이스 밴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10월 아이폰 출시 전까지는 관련된 애플 서플라이 체인들,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더구전자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애플의 출하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보통 이제 삼성과 애플에 따로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있고 동시에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화웨이나 샤오미 쪽으로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나요? 국내 업체 가운데서요? 국내에서는 사실 뭐 아쉽게도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중국의 로컬 스마트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중국 자체 그 서플라이 체인을 꾸려가지고 납품을 받거든요. 다만 이제 굳이 국내에서 조금 수혜주를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MLCC를 지금 잘하고 있죠. 삼성전기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네. 그걸 전체 탑픽으로 보시는 건가요? 전체 탑픽은 저는 LG노텍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오케이. 예. 네. 그러니까 삼성과 애플 공급망 중에서 매력도로 따진다면 일단 저는 애플 쪽 서플라이 체인을 애플 쪽.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있고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그 하반기에 아이폰 출하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이제 싸게 나올 거니까요. 그리고 예, 예. 삼성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이 기존의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보다는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그런 서플라이 체인 부품주들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폴더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제품과는 전혀 새로운 카테고리의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강도도 상대적으로 조금 낮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이제 선도 업체들의 폴더블 출시도 저희는 일단 2022년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폴더블 마켓은 무주공산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의 이제 폴더블 출하량을 대략 350에서 400만 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1,400만 대 이상으로 출하가 확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부품주들을 삼성 안에서는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애플 부품주 쪽에 조금 더 비중 있게 말씀을 주셨고 그와 관련된 기업은 LG 이노텍 말씀을 주셨고 폴더블 폰 관련해서도 KH마텍을 눈여겨보고 계신데 삼성전기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결국엔 이건 MLCC 전체 파이에 대해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세 종목 중에서 딱 한 종목만 꼽았을 때는 딱 한 종목만 뽑으면은 이노텍이 제일 LG 편한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예. 납품업체 주목하셨네요. LG 이노텍 네. 탑픽으로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고의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